라방.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이시라입니다. 네, 오늘 양시장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정말 미국 대선이 뭐라고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를 뒤흔들고 있는데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물론 기관도 팔아 제끼면서 2,800선이 무너졌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4거래일 만에 기관이 사자세를 보이면서 상승으로 의미 있는 반등 보여줬습니다. 요즘 참 이렇게 투자하기 힘든 시장입니다. 이럴 때도 고민 참 많으실 텐데요. 저희 주식 라방과 함께 이 깊은 밤 고민 다 풀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요일 주식 라방에서는요, 하루 대표님과 함께 오늘장 키워드를 통해서 시황 풀어보고요. 내일장 키워드를 통해 앞으로를 대비해봅니다. 이와 더불어서 오늘장 하이라이트를 통해 테마 속에서 핫했던 종목을 살펴보고 종목 대결 펼쳐지고요. 내일장 하이라이트 종목을 보면서 앞으로를 대비할 종목도 우열을 가려봅니다. 저희 그리고 주식 라방을 시청하시는 이죠 히든 종목인 원탑 종목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원탑 종목과 하이라이트 종목에 대해서는 잠시 후 11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하루 대표님이 모두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하루 대표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요일에 찾아뵙는 하루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일주일의 시작과 끝을 하루 대표님과 함께하니까 그러게요. 정말 기분이 좋은데요. 근데 시장은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한번 시장에 대한 한 줄 평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번 주 내내 장마였는데 시장도 장마를 맞이했다. 이렇게 이번 주 한 줄 평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어요. 호우주의보, 호우경보가 내린 지역들도 있었고 참 꿉꿉한 날씨에 기분도 별로 좋지 않은데 이렇게 시장마저 도와주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마음도 쓰리고 실망도 가득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시장은 개별 테마주 장세로만 이제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제 불확실성의 여파가 미국 시장에서부터 들어오면서 이제 국내 시장은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번 주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고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830선 저점을 이탈시켜 가면서 이제 또 급락 투매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오늘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바닥에서부터 의미 있는 양봉 만들면서 이 반등에 대한 어떤 시그널 혹은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렇게 힘들었는데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 내내 힘들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음 주 시장을 또 그냥 놓고 흘려보낼 수 없으니까 다음 주 이제 반등 나왔을 때 저가 매수세 들어올 수 있는 섹터, 그다음에 또 그런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오늘 방송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장 정말 힘들었다라고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개별 테마 장세가 움직이고 있다고 말해주셨는데요. 이런 와중에도 그래도 코스닥 의미 있는 반등 보여주면서 앞으로 내일장을 좀 더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주셨어요. 저희 이렇게 투자하기 힘든 시장 하루 대표님과 함께라면 앞으로의 수익률 좀 더 기대하면서 채워가실 수 있습니다. 지난번 짚어주셨던 원탑 종목 한중 CNS였죠. 무려 25%의 수익률 보여주셨거든요. 저희 하루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 들어오시면 이렇게 원탑 종목과 함께 또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QR코드 스캔하셔서 함께하는 방 들어오셔서 모든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대표님이 뽑아주신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자, 일단 오늘장 키워드는 이제 바이든 사태와 또 트럼프 리스크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바이든이 또 사퇴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트럼프가 더 이제 확실시 되는 이제 그 기세가 좀 더 세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고 반대로 트럼프 리스크로 인한 종목들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는 트럼프의 입에서 나온 어떤 멘트들 혹은 그 트럼프의 스탠스 자체가 시장에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이제 아직 대통령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거든요. 다만 이제 트럼프 관련주들은 지속해서 이제 11월 전까지 대선 전까지는 꾸준하게 언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트럼프 관련된 내용들 조금씩 계속해서 추적해서 관찰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내용들을 조금 체크를 해보면 특히나
반도체를 좀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라고 하면은 이제 어제도 그렇고 그 전날도 그렇고 미증시에서부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정말 잘 나갔었는데 그쵸. 이렇게 트럼프 한마디에 음. 무너질 수 있나. 어떻게 대선 후보들 말 때문에 그렇죠. 우리 증시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정치할 그런 어떤 그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양 그 후보자들이 그 반도체를 좀 손아귀에 쥐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트럼프로 인해서 반도체 섹터들이 빠지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를 들 수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트럼프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TSMC, 대만의 또 TSMC를 언급을 하면서 이제 뭐 나는 TSMC를 좋아하지만 사실 대만의 기업들이 국내, 그러니까 미국이죠.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돈을 벌어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안이 굽다라는 시각의 그렇죠. 얘기를 조금 하다 보니까 우리 국내 반도체도 또 대장주들이 있잖아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사실 TSMC만큼이나 보조금을 받아서 미국의 보조금을 받아서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 대리기에 이 애꿎은 한국 기업들까지도 같이 조금 이제 얻어맞는 그런 형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 내리 시장이 트럼프로 인해서 빠졌던 이유는 트럼프 일기 때 사실 2018년, 2019년 트럼프가 집권할 당시에 굉장히 이제 국내 증시가 힘들었어요. 그때 네. 당시에도 이제 미중 갈등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또 새우등 터지는 이제 국내 증시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때 우리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때가 또 반복되는 것 아니냐라는 좀 심리적인 불안감 이런 것들이 또 겹쳐지면서 국내 증시가 수급이 부재하고 또 탄력을 잃어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들이 이번 주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반도체 섹터들 지금 저가 매수하기 괜찮은 가격대까지 내려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중요한 것을 좀 간과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는 사실 매크로적인 이슈입니다. 매크로적인 이슈. 지금 트럼프 리스크가 있지만 사실 연준 위원들의 어떤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시점을 또 앞당길 만한 재료들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해서 기다리던 재료잖아요. 금리 인하. 근데 그런 금리 인하에 대한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받쳐주고 있는데 이 아니땡 굴뚝의 갑작스러운 또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서 좀 올라가주지 못하는 그런 형상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회에 그동안 많이 빠졌던 이번 주 많이 빠졌던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기술주 성장주들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서 많이 빠졌던 종목들 저가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보면 또 바닥에서 반발 매수세 들어와 주면서 좋은 수익률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키워드로 트럼프를 뽑아주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아니면 이번 주를 뭔가 설명할 수 없었을 텐데요. 이 와중에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이 말 정말 트럼프와 또 바이든 행정부의 말 때문에 우리 증시가 흔들렸습니다. 굉장히 반도체 어려움을 겪었고요. 이 와중에 엔비디아 어젯밤에 반등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오늘은 반등하지 못한 채 하락 마감을 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증시 앞으로 또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하루 대표님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장 키워드 잘 살펴보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 또 장중에 어떻게 또 상황이 변하는 걸 파악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지금 함께 하시는 방 들어오시면 하루 대표님께서 이렇게 장중 시황까지 다 짚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도 지금 함께하는 방 시청자 참여 게시판 들어오시면 잠시 후 11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원탑 종목에서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한 테마에 대한 자세한 전략까지 세우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열려 있을 때 함께하는 방 들어오셔서 모두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내일장 또 주목해볼 만한 키워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이랑 이어지는 건데 사실 내일장 다음 주 네. 증시 키워드를 좀 체크를 해보자면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삼으셔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오늘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큰 폭의 반등세가 나와주지는 않았지만 그 기타 소부장 종목들은
어제보다는 그 낙폭을 조금 줄여가면서 이제 좀 덜 빠진다라고 해야죠. 좀 그 트럼프 리스크에서 좀 진정된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 와중에 또 오늘 튀어주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어제부터 해서 오늘까지 튀어주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향 HBM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CXL 관련주라든지 이런 재료들이 붙은 종목들, 특히나 뭐 엑시콘이라든지 네오셈 이런 종목들은 오늘장 굉장히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하반기에 반도체 섹터를 보신다 하면 이제 가장 먼저 또 튀어줄 섹터가 삼성형 HBM3라든지 아니면은 CXL 관련주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을 좀 살펴보자면. 뭐 오킨스 전자도 CXL 관련주인데 이제 최근에 급등 바닥에서 급등이 나오고 나서 지금 거의 뭐 한 2주, 3주가량 이제 조정을 받고 다시금 이제 반등세가 보여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이 CXL 관련 섹터는 사실 삼성전자가 정말 이를 갈고 SK하이닉스와 이제 좀 맞붙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술력으로 싸움을 붙는 거기 때문에 아마 사활을 걸고 이 섹터에 집중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고 삼성향 재료들, CXL 관련 재료들이 나오면 가장 먼저 또 움직여줄 섹터들이 오킨스 전자라든지 아니면 앞서도 설명드렸던 뭐 네오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리고 엑시콘 어제도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죠.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급등, 그리고 오늘도 다시금 급등이 나오면서 네오셈이라는 종목 지금 이런 장기 이동 평균선에서 지지받고 반등이 나오죠.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 만큼 반도체 안에서도 사실 이제 옥석 가리기가 되고 가는 종목들이 더 잘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의 돈은 한정적인데 어찌됐건 주가는 올라야 된다면 그 한정된 돈으로 이게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이 DI라는 종목도 사실 장비 업체 중에서도 굉장히 지금 추세 좋게 올라가던 종목인데 사실 이렇게 6월달에 정고점을 만든 뒤에 지금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지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유의미한 반등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내용들, 이전 이제 장기이동 평균선에서 지지를 받고 이제 반등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자리,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신다면 사실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많은 분들의 손절이 나갔을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증시는 사실 이런 손절을 하고 싶을 때 공포에 살아라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자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에 놓여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DI 같은 종목도 손절가는 좀 짧게 이런 장기 평선 밑으로 손절가를 짧게 놔두시고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이전 고점이라든지 이전 매물대까지는 충분히 반등을 시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관련주들 몇 가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중식 키워드로 삼성전자 향 반도체 뽑아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세 종목 한번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오키슨 전자였죠. 오늘 윗꼬리 길게 달고 양봉으로 마감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조정을 받고 전체적으로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요. 바닥에서 급등한 바 있고 현재 저가 매수세로 한번 들어온다면 앞으로 여력이 있다는 말 들어볼 수 있었고요. 이어서 네오셈입니다. 이거래일째 연속 반등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장기 이동 평균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할 수 있다. 지금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다시 오르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늘 반등을 하지 못했지만 이 삼성전자 향 HBM과 CXL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름세가 나타났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다음 주에도 좀 더 관심 있게 가져볼 만한 키워드로 살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I 뽑아주셨는데요. DI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 마감을 하긴 했지만 이와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손절가를 짧게 잡고 그리고 장기 이동 평균에서 한 번 더 지지를 받고 올라가 준다면 재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 세 종목 모두 앞으로 좀 더 볼만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전략 받아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지금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 시청자 참여 게시판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잠시 후 11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저희 하루 대표님께서 이와 관련한 자세한 전략 그리고 뒤에 있을 원탑 종목까지 모두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모두 들어오셔서 이 두 가지 혜택 모두 받아가시길 바라고 이와 더불어서 21선 그리고 61선 어떻게 매매를 할 수 있는지 이 매매 전략 또 포인트 전략 번박까지 다 주신다고 하니까요. 모두 들어오셔서 이 21선, 61선 매매 방법까지 모두 자료, 포인트 자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오늘장 하이라이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하이라이트 테마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면서 이와 관련한 종목 대결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루 대표님, 네. 오늘장 하이라이트 무엇이 있었나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흉흉하고 그다음에 재료 주도 섹터가 없다 보니까 안식처라는 표현을 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안식처 같은 테마가 있었나요? 네, 이런 시점에서 지금 안식처가 되는 테마가 이제 제약바이오가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하이라이트된 제약바이오 섹터를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반등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황에서도 살펴드렸지만 9월 금리 인하는 굉장히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매크로적인 부분에서도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입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아마도 9월 달에는 거의 이제 확실시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임상 실험을 1상, 2상, 3상을 하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네. 약을 하나 만들어서 파는 데까지 걸리는 기회비용이 굉장히 크고 또 그 많은 돈을 실질적으로 어디다가 빌려서 쓰겠습니까? 은행에다가 빌려서 쓰겠죠? 그렇죠. 은행에다가 빌려다 쓰는데 긴 그래서 시간 금리 동안 인하. 그렇죠. 그렇게 긴 시간 동안에 어떤 투자를 하고 R&D를 하고 연구 개발을 하면서 사람들 인력에 돈을 쓰고 하려면 당연히 돈을 빌려서 써야 되는데 그 돈을 이제 은행에다가 빌릴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죠. 근데 금리가 높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실험을 더 열심히 하고 네. 인건비를 올리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 가장 대표적인 수혜 업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제약 바이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이제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오늘 또 반등이 나왔는데 어제는 빠지고 또 오늘은 반등이 나왔는데 이 비만 치료제 관련 섹터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또 이제 제약 바이오 안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다발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은 내가 포트에 하나 넣어두시면 좋다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어요. 사실 4주 실험을 해서 이제 지금까지는 일라일리라든지 노보노디스크에서는 이 주사제로 만드는 이제 주사를 맞으면 그 다이어트가 아니죠. 비만을 지방분해 치료하는 효과. 그런 효과가 있는 물질들을 만들어서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흐름을 만들어냈는데 어떤 자료에서 지금 경구용 비만 신약 후보 물질이 효과가 입증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또 하락이 나왔어요. 그 말은 즉슨 사실 이런 주사제를 놓는 것보다 앵커님께서는 주사를 맞는 게 편할까요? 그냥 먹어서 다이어트 효과가 비만을 치료한다고 하면 어떤 걸 선택을 하시겠어요? 주사 맞아서 아픈 것보다 그냥 알약 하나 먹는 게 훨씬 좋죠.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경구용 비만 신약 후보 물질이 효과가 있다라는 그 발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또 급락이 나오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하락이 나오고 했었는데 사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비만 치료제 섹터 안에서도 그거 이외에도 다양한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수주와 관련된 모멘텀도 있고 앞으로 발표될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볼만한 내용들 우리가 9월 달까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9월 달에는 유럽 종양학회가 굉장히 큰 포럼이거든요. 굉장히 큰 학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으로 또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또 움직여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7월, 8월 또 9월 달까지는 이제 안식처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안식처가 될 만한 섹터가 제약바이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요새 정말 비바람이 치고 있죠. 이 비바람이 치는 와중에 그래도 안식처 같은 테마가 있었습니다. 바로 비만 치료제 섹터였는데요.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최근에 의미 있는 반등 그리고 또 유의미한 수익률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 지금 시청자 참여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다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궁금증 그리고 고민 있으시면 지금 시청자 참여 게시판 들어와 주셔가지고
보시고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하루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하이라이트로 비만 치료제 뽑아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수혜를 보고 있는 종목이다. 이 테마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갖고 오신 종목도 한번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4종목을 뽑아왔는데 먼저 이제 삼천당제약과 인벤티지랩, 그다음에 오늘 또 강하게 상한가를 찍었던 DXVX, 그다음에 이제 어제는 급락이 나왔지만 오늘은 또 반등이 성공한 펩트론, 이렇게 4가지 가져왔는데요. 이 중에 저는 오늘 삼천당제약과 인벤티지랩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하루 대표님이 뽑아주신 4종목, 첫 번째 제로 포착주 삼천당제약, 그리고 차트 1등 포착주 인벤티지랩, 세 번째 상승률 상위주 DXVX, 거래량 상위주 펩트론, 이렇게 4종목 뽑아주셨는데요. 이 종목 중에서 제로 포착주 삼천당제약과 차트 1등 포착주 인벤티지랩 뽑아주셨습니다. 이 두 종목 뽑아주셨는데 왜 또 이 두 종목인지도 궁금하고요. 이 종목 분석 궁금합니다. 네, 일단 삼천당제약부터 좀 체크를 해보자면, 이 삼천당제약은 황반변성 치료제를 이제 국내 품목 허가를 대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또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이게 이 일라일릴리와 또 텀시트를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지만 바로 이제 대표이사가 아직 그건 아니다, 근거 없다, 허위 사실이다라고 이제 바로 또 공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 일라일리와 텀시스로 체결을 했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올랐던 상승폭을 그대로 또 반납을 하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어제 오늘 시장 여파로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어냈는데,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주 친화적인 그런 기업인 것 같아요. 보통은 이런 이제 오보가 나면은 좀 주가가 오르잖아요. 네. 오보가 나서 좋은 소식에 이제 주가가 오르면 좀 가만히 있거나 한두 달 뒤에 이제 사실 이거 근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바로 이제 또 그게 허위 사실이다 공지를 또 이렇게 해주는 모습들이 아마 이제 좀 주주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그 대표이사의 그 마음이 아닌가. 너무 감성적인가요? 어쨌든 그런 기업이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근데 다만 지금 올랐던 거는 그런 일라일리와의 체결 때문에 오른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뒷받침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시장에서는 더 강하게 움직여줄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또 황반변성 치료제 관련 이슈들은 지속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삼천당제약을 이제 오늘 제가 체크를 해본 종목 중에 하나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사실 추세가 굉장히 좋게 잘 올라가고 있었어요. 지난 2022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주가는 멀리서 보면은 사실 추세를 잘 따라서 굉장히 정석적으로 잘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시장의 여파도 있겠지만 이제 또 급락이 나오고 지금 현재 구간이 또 이제 매수하기 좋은 그 구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20일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오늘 또 반등이 또 강하게 나왔다라는 점. 아직 추세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은 우리가 눌림목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고, 물론 이제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이전 고점까지는 이제 열려 있겠지만 여기서 또 반등이 나온다면 또 다시 이런 고점, 다시 고점을 돌파를 시도할 만한 재료는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눌림목에 있을 때,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때에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고른다면 또 삼천당제약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삼천당제약 뽑아주셨는데요.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황반변성 치료제 하고 있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 추세 좋게 참 잘 예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눌림목 구간에 있는데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또 기대가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좀 테마 장세가 잘 이어지면 반등이 여력이 있다라는 말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삼천당제약 살펴보았고요. 이어서 인벤티지랩도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도 사실 대표적인 그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마이크로플루이딕 기술을 의약품 연구 개발에 적용해서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개발을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모멘텀이 발생하면서 움직여줬던 그런 대표적인 종목인데, 지금 시장을 보면은 이제 2023년 작년이죠. 작년 여름쯤에 이렇게 급등으로 시세를 한번 만든 다음에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동안에 올랐던 주가의 상승
부분을 죄다 반납을 하고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 이제 바닥을 다지고 이제 장기이동 평균선이죠. 이 위에 있는 장기이동 평균선 돌파 나오면서 지금 현재 시점은 골든크로스가 나오기 직전인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삼천단 제약이랑은 조금 다른 점은 아직 이제 시세가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던 삼천당 제약은 추세 추종 관점에서 이제 계속해서 추세가 꺾이지 않은 말에 올라탄다라는 의미라면 이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적인 하락, 그다음에 횡보 후에 이제 바닥을 다지고 이런 장기 이동 평균선 돌파, 유의미한 돌파거든요. 굉장히 거래량 강하게 실린 돌파 이후에 눌림목 구간, 지금 현재 주가가 반등 이후에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반등을 또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렸던 두 종목 모두 눌림목 구간에서 조금 더 손익비 좋은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또 말씀드린 거니까 이런 종목들 나도 함께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하는 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이제 장중에 또 사인도 드리고 관련된 모멘텀 발생하면은 이제 알람도 드리고 같이 이제 매수 매도 전략대로 움직여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혹은 나도 이 종목 공략해보고 싶은데 조금 혼자서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하는 시청자 게시판 함께하셔서 전략과 공략 가이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비만 치료제 섹터에서 두 번째 종목으로 인벤티지랩 살펴보았습니다.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삼천당 제약과 달리 지금 장기 이동 평균선에서 골든크로스 직전에 있다고 말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의미한 변화가 나왔지만 시세가 다 나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지금은 좀 더 따라가는 입장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개발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재료도 풍부하다는 말도 해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인벤티지랩 그리고 삼천당 제약 이 두 종목 중에 지금 하루 대표님의 픽은 무엇인가요? 제가 오늘 픽할 종목은 삼천당 제약 하겠습니다. 저는 인벤티지랩일 줄 알았어요. 왜 그러시죠? 뭔가 좀 더 추세를 따라가기보다는 앞으로 좀 먹을 구간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두 종목 다 이제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이 굉장히 흉흉합니다. 그렇네요. 흉흉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는 종목이 더 많이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물론 두 종목 다 저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매력적인 구간이지만 지금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다음에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뒷받침되어 있는 이제 삼천당 제약을 원픽으로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자세한 전략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자세한 공략 방법은 제가 오늘 이 주식 라방 방송이 끝나면 회사로 복귀해서 또 라이브 방송을 켜드릴 예정이에요. 오늘 밤 11시 방송이라고 했는데 제가 차가 조금 덜 막히면 네. 한 10시 40분쯤에 열어드리려고요. 그래서 10시 40분에 도착을 하면 10시 40분쯤 도착해서 열어드릴 예정이니까 주무시지 마시고 조금 기다렸다가 함께하는 방에서 링크 올려드리니까 라이브 방송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하이라이트 비만 치료제 테마 뽑아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원픽 종목으로 삼천당 제약 뽑아주셨는데요. 삼천당 제약 오늘 7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고요. 눌림목 구간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갈 수 있는 여력도 있고 요즘엔 갈 수 있는 종목이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바람 치고 있는 시장 장세에서 좀 안정적인 종목 갖고 가고 싶으신 분들 지금 삼천당 제약이 MSCI 편입과 관련한 재료도 있고요. 이와 관련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전략 짜고 싶은 분들 지금 함께 하시는 방 들어오시면 이와 관련한 혜택 그리고 자세한 전략까지 모두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방 들어오시면요. 21선, 61선 매매와 관련한 또 어떻게 매매를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핵심 포인트 전략까지 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시청자 참여 게시판 들어오셔서 이 모든 혜택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다음 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다음 주 하이라이트 테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시청자와 함께하는 주식라방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 2부에서는요. 앞으로 대비해야 할 테마를 내일장 하이라이트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 주식라방을 시청하시는 이유죠. 원탑 종목도 남아 있습니다. 저희 주식라방 시청자와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자 참여 게시판을 통해서 이야기, 고민 모두 나누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장중 전략, 그리고 또 원탑 종목, 앞서 설명드린 오늘장 하이라이트에 대한 전략까지 모두 다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시청자 참여 게시판 들어오셔서 잠시 후 있을 라이브 방송 링크까지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내일장 하이라이트 시작하기 전에 저희 지금 시청자 참여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하루 대표님, 네. 2차 전지 테마 관련해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2차 전지 테마 저도 걱정이 사실 많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2차 전지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오늘 막판에 장 막판에 에코브로 BM이라든지 아니면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이제 조금 반등의 흐름들이 나오긴 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바이든이 대선을 포기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동안 트럼프로 인해서 이제 두드려 맞았다라고 생각했던 종목들, 많이 빠졌던 섹터에서의 좀 반등이 나온 시도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이제 바이든과 트럼프 관련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는 있겠으나, 트럼프가 우세하다면 사실 트럼프는 이제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후보자잖아요. 뭐 오늘도 속보가 나왔지만 자동차 보조금 폐지하겠다. 네. 내가 당선되면은 보조금 없애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섣불리 2차 전지를 매수를 한다. 내가 단기 반등을 보고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좀 짧은 구간을 먹고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것은 좀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좀 중장기 모멘텀으로 내가 끌고 가겠다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아직은 그건 좀 섣부른 판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워낙 2차 전지 쪽이 많이 빠져가지고 여러분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과대 낙폭도 있고 그동안에 이제 좀 많이 빠진 섹터들, 싸빠진 종목들 뭐 열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지금 시장 상황에서 아예 뭐 새로운 이벤트, 뭐 전기차에 관한 새로운 이벤트, 혹은 트럼프가 갑자기 뭐 스탠스를 바꿔서 우리 막 전기차 보조금 막 얼마씩 풀어주겠다, 이렇게 기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가 생각할 만한 그 V자 반등은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조금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전기차는 언젠간 우리가 모두가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좀 중장기적으로 나중에 조금 반등이 나오고 이제 바닥이 잡혔다 생각하면 그때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네, 시청자 참여 게시판을 통해서 들어온 질문이었는데요. 2차 전지 테마와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투자 관점에서 보면 괜찮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좀 더 보셔야겠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트럼프 지금 장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디젤 기관 자동차를 좀 더 우선시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서 지금 단기 스윙으로는 괜찮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좀 더 보셔라라는 말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주식라방 시청자와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이렇게 시청자 참여 게시판을 통해서 저희 질문과 고민 나누고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고민도 나누시고 이야기도 풀어보시면서 늦은 밤까지 투자 고민 꽁꽁 껴안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다 풀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주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다음 주 하이라이트 테마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하루 대표님, 네. 내일 다음 주를 대비할 테마는 무엇인가요? 다음 주 테마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앞으로를 왜 대비해야 되는지 이유도 배경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트럼프가 지금 지속해서 여러 언급들을 하고 있는데 그 말에 따라서 시장이 급변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마성으로도 움직이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내가 만약에 재집권을 하면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 잘 지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또 우크라이나 그 종전을 내가 이제 국제 갈등을 종식시키겠다, 이런 얘기들도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평화주의자예요. 어떻게 이렇게 천사 같더라고요. 이런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사실 트럼프 재집권하면 우리에게 또 힘든 일이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이번 주 중으로 내가 오늘이죠. 내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랑 통화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젤렌스키도 그렇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 굉장히 큰 전쟁이었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굉장히 큰 전쟁이었는데 그 전쟁을 우리가 종전시켰다. 요거를 또 각자 업적으로 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마 집권하게 되면 이제 우크라이나 그 종전에 대한 내용들을 지속해서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지금 건설기계 섹터들 움직여주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뭐 우크라이나 재건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 내에서 건설기계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캐터필더라든지 이제 글로벌 탑티어입니다. 건설기계 섹터에서 글로벌 탑티어 이 캐터필더가 이제 트럼프 이슈와 함께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봤을 때 국내 건설기계 섹터들도 이제 또 같이 따라가는 현상들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뿐만이 아니라 지금 트럼프가 예전에 집권을 했을 당시에 이런 그 공약을 했었어요. 어떤 공약이냐면 워싱턴 크기의 첨단 자유 도시, 신도시를 10개를 만들겠다. 이런 내용들도 이전에 언급을 했던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만약에 조금 더 지지율이 올라가고 당선이 확실시 된다면 이 건설 기계, 그다음에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인프라에 대한 내용들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특히나 이제 건설 기계 섹터들 다 같이 또 움직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하이라이트 테마로 우크라이나 재건주 뽑아주셨는데요. 일단 트럼프와 젤렌스키 대통령의 통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테마가 떠올랐고요. 또 우리 트럼프 지금 미국에 좀 장기적으로 좀 수혜가 있다라는 말 해주셨잖아요. 이와 관련한 건설기계 지금 캐터필러도 굉장히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좀 더 장기 이동할 만한 좀 더 이런 여력이 있다라는 말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관련 종목도 궁금한데요. 관련 종목 4개 먼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건설기계 관련 종목들 일신석재, 그다음에 진성-TC, HD 현대건설기계, 그다음에 오늘 또 많이 올랐던 GS건설 시간에 올랐더라고요. GS건설 이렇게 4가지를 꼽아봤는데 오늘 제가 꼽은 두 종목은 HD 현대건설기계와 진성-TC 이렇게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종목 뽑아주셨습니다. 전과는 좀 다른 모양새라서 제가 좀 느낌이 다르긴 한데요. 제가 일부러 이거 네. 그 자료를 만들면서 앵커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이요? 제가 너무 맨날 이제 위에 2개만 표시를 하다 보니까 보기 이번엔- 좋았는데. 이번에는 조금 이제 페이크로 좀 좋습니다. 바꿔봤습니다. 다음 주 주목해볼 만한 테마로 두 종목 뽑아주셨는데요. 첫 번째 차트 1등 포착주 진성-TC, 그리고 두 번째 종목입니다. 상승률 상위주 HD 현대건설기계 뽑아주셨는데요. 이 두 종목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HD 현대건설기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종목 중 안에서는 우량주죠. 좀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사업을 영위하냐, 뭐 굴삭기라든지 휠로더, 지게차, 당연히 뭐 새로운 도시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재건 사업을 할 때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도구들이죠. 그런 장비들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건설기계 산업 차량 부품 이런 것들을 어디다 팔고 있느냐. 지금 중국과 인도,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냐면은 인도네시아 인리 굴착기 시장을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데 이 인리는 직수출 시장이에요. 직수출 시장으로서 중남미 국가들, 그다음에 중동 이런 곳들에서 당연히 다시 이제 건설기계가 필요한 인프라 투자가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그런 곳들을 중심으로 지금 수요가 견고하게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영업이익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차트도 체크를 해보시면 이전에 이제 또 고점을 93,0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작년에 이제 또 고점을 만들어냈었고 이때가 아마 우크라 재건 테마들이 한창 이제 올라와줬을 때
올랐던 것 같아요. 이제 뭐 대장격처럼 올라가줬죠.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재건 테마가 조금 시장에서 많이 밀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역헤드앤 숄더 만들면서, 역헤드앤 숄더라고 하면은 고점 찍고 이제 오른쪽 어깨 만들면서 쭉 하락이 나왔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주가는 어디에 있냐? 지금 현재 주가 상황은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좀 다지고 가로로 횡보하면서 이 박스권에서 움직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트럼프 이슈가 나와주면서 이전에 만들어놨던 이런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또 강하게 붙어줬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주가는 어디에 위치했냐? 박스권 돌파 이후에 지금 전고점, 아이고 다시 한번 그어볼게요. 이전에 만들어놨던 박스권 전고점 부근에서 이제 여기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HD 현대건설 기계 같은 경우는 이런 전고점 부근에서 지지가 이렇게 나와준다면 다시 한번 이제 좀 상방으로 튀어져서 추세를 좀 이제 바꿔줄 수 있는 모멘텀이 또 강한 게 붙어줬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추세를 또 만들어갈 확률이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이전에 이렇게 돌파했던 강한 거래량들 좀 체크를 해본다면 이렇게 어제 오늘 조정이 나왔지만 앞으로 트럼프와 관련돼서 뭐 젤렌스키와 관련해서 그런 재건에 대한 내용들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다음 주 시장에서 한 번쯤 또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테마 첫 번째로 뽑아주신 종목 바로 HD 현대건설기계입니다. HD 현대건설기계 지금 현재 새로운 도시를 만들 때 필요한 모든 장비들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는 예전에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었다가 박스권 횡보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나오면서 전고점을 돌파했지만 다시 좀 더 지금은 조정을 받은 상태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는 좀 더 나갈 여력이 있다. 지금 재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 인도, 그리고 미국과 같은 사람들 많은데 그리고 수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인도네시아에도 지금 판매를 직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출 모멘텀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바로 차트 1등 포착주 진성TC죠.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두 번째 종목 진성TC는 건설 중장비 등의 무한 궤도를 받쳐주는 하부주행체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제 특별한 내용들은 사실 이런 굵직한 기업들 있죠.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미국의 글로벌 탑티어 캐터필러를 이제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건설 섹터들이 반등이 나왔을 때 이 종목도 함께 같이 올라와 줄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추세적으로는 역배열 상태의 하락 추세에 있지만 지금 최근에 바닥을 좀 다지고 이렇게 꼬리 달리면서 바닥을 다지고 반등 시에 또 이제 강한 거래량 이후에 지금 이런 전고점을 뚫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이평선들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설 테마가 또 주도 섹터로서의 움직임을 또 해준다면 이런 전고점들을 돌파하려는 시도는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진성TC 또 이제 반등세 단기 반등 한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 이동 평균선까지는 한번 반등세 기대하면서 진입해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주 하이라이트 테마로 우크라이나 재건주 뽑아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진성TC 뽑아주셨습니다. 진성TC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건설 중장비의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든든한 아주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캐터필러 같은 고객사를 갖고 있습니다. 든든한 고객사를 바탕으로 실적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요. 지금 역별 형태의 차트 구성하고 있는데 바닥 다지고 있고 반등 시에 거래량이 받쳐주고 있다고 하여 있습니다. 지금 전고점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지켜본다면 앞으로 먹을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이 두 종목 뽑아주셨는데 이 두 종목 중에 지금 하루 대표님의 원픽 종목은 무엇인가요? 제가 오늘 선택한 종목은 HD 현대건설기계입니다. HD 현대건설기계 뽑아주셨습니다. 왜 뽑아주셨는지도 궁금해요. 그래도 이제 전고점을 상향 돌파를 했다라는 점이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밤 11시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한 전략들 알려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하이라이트, 내일장 하이라이트 두 종목 뽑아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전략 저희 QR코드 스캔하시면 함께하는 방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시청자 참여 게시판을 통해서 잠시 후 11시 라이브 방송 좀 더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함께하시는 방에서 톡 계속 봐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하루 대표님께서 자세한 전략 그리고 모든 것들 다 풀어주신다고 하니까 지금 모두 들어오셔서 이 혜택들, 전략들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 주식 라방을 시청하시는 이유죠. 히든 종목이 원탑 종목이 남아있는데요. 하루 대표님 오늘 갖고 와주신 원탑 종목은 무엇인가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원탑 종목은 힌트를 설명을 드려야겠죠. 지금 시장이 지수랑은 무관하게 움직여주는 그러니까 즉 테마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테마 안에서도 지금 최근에 대왕고래라든지 방금 설명드렸던 우크라 재건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원탑 종목이 우크라이나 재건 주이면서 또 최근에 움직이는 시추 관련주, 대왕고래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종목 힌트를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석유가스 시추용 감속 가능 장비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으로 주목을 받아서 급등한 이력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건설, 중장비용 감속기를 또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재료도 붙어 있는 종목이겠죠. 거기다가 지금 신사업으로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이 감속기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인데 이 로봇에도 감속기가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런 로봇 정밀 감속기 생산을 또 신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밸류에이션까지 갖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이 감속기는 로봇뿐만이 아니라 뭐 항공, 방산, 뭐 시추뿐만이 아니라 등등등 안 쓰이는 산업이 없기 때문에 지금 또 석유 관련 이제 시추용 장비 생산 기업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과도 엮일 수가 있고 또 이제 로봇 관련 섹터로도 엮여줄 가능성, 추가 밸류에이션을 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 붙으면 또 이제 또 급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들 만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차트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자, 이때가 아마 영일만 이제 대왕고래의 그 시작이었을 것 같아요. 시작을 하면서 이제 주가가 굉장히 급등이 나왔죠. 이전에 없었던 거래량,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횡보를 했던 이런 역배열 구간에서는 없었던 거래량이 등장을 하면서 또 강한 시세를 내뿜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시세가 나왔지만 지금 대부분의 대왕고래 섹터들이 지금 많이 빠져 있어요. 조정을 받았고 이전에 상승을 했던 그 상승분을 대부분을 좀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섹터 순환매가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섹터 순환매라고 하는 건 그동안 좀 쉬어왔던 섹터, 그동안 쉬어왔던 테마가 다시금 재료를 받으면서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조정을 많이 받았고 조정을 거치고 다시 한번 상승 출발할 그런 준비는 되어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전에 이렇게 상승을 했던 상승분의 한 절반 이상까지도 반납을 하고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은 어떠냐. 이 위에 있는 장기이동 평균선에서 꼬리 달리면서 지지를 좀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차츰차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파동 이론에 좀 의해서 얘기를 드리면 이전에 상승했던 만큼의 상승분을 또 분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파동의 하단 부분에 위치한다.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재건, 그 다음에 최근에 어제도 그랬죠. 대왕고래 관련 섹터들이 급등이 또 나와줬기 때문에 다음 주나 혹은 뭐 주 초반 또 대왕고래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와 덧붙여서 이 종목이 한번 다시 주목을 받아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가격 전략은 오늘 제가 방송 마치고 이제 함께하는 게시판에서 라이브 링크를 드립니다. 그 라이브 링크 누르셔서 참여하시면 자세한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픽 종목으로 대왕고래 테마 종목 갖고 와주셨는데요. 대왕고래 테마뿐만 아니라 로봇 관련 종목과도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급락세가 나오고 있다가 수급이 옮겨가면서 급반등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시청자 참여 게시판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다룬 내용은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정말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고 다음 주 저희는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